자, 지상지역 전세, 용익물권 마치고 이제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들어갑니다. 첫 번째 볼게. 유치권 들어가기 전에 유치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의 네 가지 성질, 특성이 있어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유성. 이게 담보물권의 네 가지 성질이에요.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유성. 이 세 개가 중요해요. 특히 부종성하고 물상대유성. 첫 번째, 부종성. 자, 오른쪽에 있죠. 법조문 두 개. 이게 그대로 시험 나와요. 이 조문을 위해서 밑에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을이, 은행, 갑한테 1억 담보대출 일으킵니다. 그러면 을은 1억을 빌려준 채권자, 갑은 돈 빌린 채무자. 이 돈 빌려주는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은행은 그냥 돈 빌려주지 않아요. 담보 주세요 요구합니다. 그러면 채무자 갑은 지소유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 제공하죠.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이에요. 동산은 안 돼요. 부동산만. 그러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만 저당권이 들었어요. 저당권 설정한다는 설정 계약 플러스는 설정 등기를 박아야 물권으로서의 저당권 취득. 186조. 자, 은행은 돈 빌려준 은행 채권자는 이 채권을 위해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박은 거예요. 자,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이 붙어있는 이 채권. 이 채권을 뭐라고 한다? 얘는 이제 설정자고, 담보가 붙어있는 채권. 피담보 채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과 같은, 유치권과 같은 담보가 붙어있는 채권. 그러면 채권을 위해서 저당권이 필요한 거예요. 얘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을 박아놔야 경매치고 자기 채권을 회수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채권이 주, 저당권은 종이에요. 채권을 위해 저당권이 필요할 뿐이야. 목적, 수단의 관계에 있어요. 목적이 주인이지, 주된 권리. 저당권은 종된 권리, 수단이에요. 채권 확보를 위해 저당권이 필요한 거예요. 주, 종. 여기서 부종성. 주, 종의 관계가 부종성이에요. 자,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태어나요. 유치권, 저당권은 채권이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담보물권은 채권이 있어야 태어나요. 부종성. 만약에 갑이 1억을 갚았어. 그러면 채권이 소멸하겠죠. 돈 받았으니까. 그러면 저당권은 필요 없어. 돈 받았는데 뭐가 필요해? 그래서 시험은 이게 나와요. 피담보 채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 종놈인 저당권도 같이 소멸. 이게 법조문 첫 번째. 성립과 소멸의 우선성. 그래서 첫 번째 이 내용이에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을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거나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로 날아갔거나 채권이 10년 동안 행사하자면 소멸시효 날아간다겠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기타 사유로, 즉 돈을 갚았든지 변제로 소멸했든 어찌됐든 채권이 소멸하면 돈 받았죠? 채권이 소멸시효로 날아갔죠? 그러면 종놈인 저당권은 필요가 없어. 저당권도 같이 죽어요. 운명을 함께. 성립과 소멸의 채권에 대한 우존성. 이게 부종성이에요. 부종성은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운명을 함께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은 태어나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는 성질. 조문 그대로 나와요. 부종성은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두 번째 조문은 뭐냐? 이 조문이 7번 나왔나? 7번 나왔어. 7번. 6번 아니 7번. 저당권의 처분자.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 피담보 채권 주인하고 분리해서 저당권만 채권과 떼어내서 혼자서만 양도하지 못한다. 이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을이 저당권을 병한테 팔고 싶으면 저당권만 못 팔아요. 채권, 1억 채권하고 저당권 함께 팔아야 돼. 제가 아까 전세권 양도할 때 3억 전세금 채권을 같이 팔아야겠어. 똑같아요. 채권하고 저당권은 함께 팔아야 돼요. 이게 저당권만 채권과 여기 있네. 분리 양도하지 못한다는 법 조문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함께 팔아야 돼. 함께. 주인과 종은 함께 팔아야 해. 함께. 따라서 종된 권리인 저당권만
주인인 피담보채권과 분리 따로 떼어내서 분리해서 혼자만 양도하지는 못한다. 이 법조문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쉽죠? 어렵지 않아요. 가장 쉬운 지문이지. 지금은 낯설 뿐이고 엄청 쉬운 거에 해당돼요. 법조문은 난이도 하라겠어. 난이도 하. 그래서 종된 권리, 전 종놈이라고 해요. 주인 종놈만 주인과 분리해서 종놈만 못 팝니다. 함께 팔아야 돼. 함께. 결국 함께. 왜 그러느냐? 이유. 만약에 자 봐요. 저당권만 채권과 분리해서 병에게 팔 수 있다면 저당권만 병이 이전 등기 받으면 넘어가죠. 그러면 병은 저당권만 있지 채권 안 샀잖아. 그러면 채권이 없죠. 채권이 없는데 어떻게 저당권이 태어나? 부정성이 반하지.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은 태어나. 근데 병은 채권은 안 사고 저당권만 돈 주고 사면 채권은 안 샀으니까 채권이 없죠. 채권 없는 사람한테 절대 저당권을 안 줘요. 부정성에 반하니까. 그래서 채권하고 저당권은 함께 팔아는 거야. 함께. 같이 팔아야지. 저당권만 팔 수가 없어. 왜? 저당권만 판다는 얘기는 이놈은 채권을 안 샀다는 얘기예요. 분리되는 현상은 벌어지지 않아요. 세트. 시험 지문에 떼어내서 분리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수로는 99% 못한다로 끝나요. 분리, 떼어내서만 뭔가를 하지 못해. 99% 다 못한다로 끝나. 많은 지문이 분리해서는 못해. 몰라도 못해. 99%가 다 부정성과 관련된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팔아야지 뭔가를 떼어내서 너만 분리해서 떼어내서는 못해. 엄청난 세트예요. 그래서 함께 팔아야지 절대 종된 권리인 저당권만 팔지 못해. 이유 부정성에 반해. 채권도 없는데 어떻게 저당권 취득해. 병이 함께 사야 돼. 함께. 오케이 됐어. 끝났어. 그래서 부정성은 두 번째 조문 분리양도 못해. 저게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어마어마하게. 무조건 OX 골라낼 수 있어요. 저런 건 나와줘라 하고 빌어야 돼. 이런 건 나와줘라. 그 다음에 대본 판례 어려운 건 제발 좀 나오지 좀 말았으면. 내가 시험 본 34회 때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이런 지문은 좀 나와주고. 그래서 내용 채권이 주 담보물권은 정 유치권도 똑같아요. 채권이 성립해야 담보물권 성립. 이런 거 안 나와. 이해를 위해서 했을 뿐이고 시험은 이게 나와요. 피담보 채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같이 소멸하는 성질. 이게 부종성. 자, 시험은 법조문인 세 번째, 네 번째. 특히 네 번째. 둘 다 별 3개 박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법조문이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건 빨리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기타 어떤 사유로 변제 등으로 돈 갚아서 어찌됐든 채권이 소멸했죠. 그러면 채권이 소멸하면 주인이 죽으면 종놈도 같이 소멸한다. 맞는 지문. 그 다음 종놈인 저당권만 주인인 피담보 채권과 따로 떼어내서 분리해서 양도하지는 못한다. 저당권만 분리해서 따로 다른 채권 담보로도 하지 못한다. 분리랑 같이 나와. 두 번째도. 따라서 분리가 나오면 하지 못한다로 끝나야 돼. 그러면 맞는 지문이요. 그래서 저당권만 따로 떼어내서 양도도 못하고 다른 채권 담보로도 하지 못해요. 주로 양도로 나와. 전단으로. 분리 양도 안 돼. 별 3개. 자, 수반성은 뭐냐? 넓은 의미의 부정성이에요. 자, 봐요. 수반성은 채권을 팔았어. 좀 전에 그런 계획이에요. 을이 갑에 대한 1억 채권을 병에게 팔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채권 1억을 병한테 을이 팔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종된 권리, 종놈인 저당권도 함께 팔려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게 수반에서 함께 이전되는 성질. 넓은 의미의 부정성이요. 그래서 제가 함께 팔아겠죠. 함께 팔아야 되는데 을과 병의 계약 내용을 보니까 1억 채권만 병한테 한다는 채권 양도 말만 있고 저당권은 판다는 얘기가 없어. 그때는 그냥 저당권도 판 걸로 보는 거예요. 왜? 함께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특약이 없는 한 저당권도 함께 넘어가는 성질. 이걸 수반에서 함께 이전된다. 이전적 측면의 부정성 그래요. 그래서 수반성은 넓은 의미의 부정성이야. 부정성. 그래서 수반성.
채권, 주인하고 담보물권, 종놈은 함께 이전돼야 돼요. 따라서 채권이 넘어가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종놈인 담보물권도 함께 같이 이전하는 성질. 수반해서, 동반해서, 수반을 기억하면 돼. 수반. 같이 이전하는 성질, 종놈도. 오케이.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은 좀 있다. 유치권에서 법조문이 있고 저당권에서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볼 거야. 자, 이제 유치권 들어가. 유치권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도 많이 나와. 아주 중요해요. 자, 법조문. 유치권. 타인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돈 받을 때까지, 채무자로부터 돈 받을 때까지 채무자 물건을 저 못 줍니다. 돈 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다. 자, 봐요. 여기 밑줄이 유치권이 태어나기 위한 성립 요건이에요. 항상 법조문에서 요건이 나와요. 타인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 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돈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채무자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자, 이게 뭐냐? 이해를 해야죠. 이 법조문을 이해하려는 거예요. 제가 승용차를 그리려다가 못 그렸어. 어쩔 수 없이 그림 붙였어요. 저 아까 나무 봤어? 수목? 그 제가 일일이 그린 거요. 나무 처음에는 붙였다가 붙이기는 싫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거 동그라미 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수능차도 처음에 그려봤어. 안 그려지더라고. 좀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그냥 사진 이미지 복사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싫어하는데 일일이 수작업을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승용차 못 그리겠더라고. 그래서 붙였어. 갑이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카센터, 을카센터에 승용차를 입고시켜 수리 맡겼죠. 그러면 카센터 사장님은 이 승용차를 들어왔으니까 점유한 상태에서 수리 들어가요. 수리 완료. 수리비 채권 100만 원이 발생했죠. 자, 그러면 이틀 후 수리가 완료돼서 얘가 채권자면 쟤는 채무자가 되겠죠. 갑한테 전화하죠. 수리 완료됐어요. 그러면 갑이 오죠. 수리비 1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수리비 줘야 차를 가져가겠죠. 근데 이놈이 수리비가 없대.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차 준다? 안 준다? 안 줄 수 있는 힘을 줘요. 법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 채권자 의뢰에게 저 승용차를 갑한테 안 줄 수 있는 지휘하에 머물류 둘치예요. 유치권은 지휘하에 머물게 하는 권리예요. 즉, 저 수리비 100만 원 줄 때까지 당신 승용차 못 돌려드립니다.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을 법이 줘요. 즉, 유치권이라는 담보물권은 설정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아요.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태어나요.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야. 이런 걸 법정 담보물권 그래요. 자, 두 번째. 갑이 건물의 내부 공사를 을한테 맡겨요. 공사업자를 공사 받을 수급인이라고 해요. 그럼 을은 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공사 들어가겠죠? 자, 내부 인테리어 공사했어. 한 달 후 멋지게 인테리어 공사 완료. 공사비가 보통 인테리어는 한 3, 4천 나와요. 1억 나왔다고요. 편의상 일자로 맞추려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가 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갑은 공사대금 채무자. 공사비 1억 나왔어요. 그러면 을은 1억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줘. 그럼 똑같아. 을은 잡아버려요. 똑같이 유치권 태어나요. 이게 유치권. 즉,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은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돼. 저당권도 담보대출은행, 채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채권 없이는 태어나잖아. 부정성. 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권은 태어나는 성질. 두 번째, 유치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좀 이따 보겠지만. 은행은 등기만 받지 절대 아파트 넘겨. 그렇지 않아요. 담보대출을 받고 내가 살지. 은행은 갖고 가지 않아요. 대신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해야 돼요. 지상, 전세, 유치권이 점유를 요소로 해요. 지역권 점유하지 않아요. 저당권도 점유하지 않아요. 담보 제한물권주. 유치권 점유 엄청나게 중요해요. 반드시 점유해야 돼요. 즉, 유치권이 성립 태어나게 요건은
채권이 있어라, 점유해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이에요. 여기 있죠? 점유해라, 채권이 있어라.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일단 돈 받을 채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상대방 물건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돈 안 주면 내가 잡아버리지. 내가 상대방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인도거절을 해? 잡아야 돼. 이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 가장 중요한 게 채권이 있어라, 점유해라. 자, 그러면 채권이 있어라, 점유해라인데 이 채권은 갑에 대한 모든 채권 아니에요. 지가 점유하고 있는 이 승용차, 점유하는 저 건물, 동산 부동산이에요. 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야. 이 제한이 붙어요. 왜? 법조문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이렇게 법이 제한을 해놨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카센터 사장님이 가반대 전에 100만 원을 빌려준 대여금 채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놈이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 안 갚어. 그러다가 어느 날 승용차가 고장났다고 승용차를 맡긴 해? 우리 가반대, 너 임마 전에 내가 빌려준 100만 원 줄 때까지 네 승용차 수리도 안 하고, 너 100만 원 전에 빌려준 돈 갚을 때까지 난 네 승용차 안 줄 거야. 수리도 안 한 상태에서 할 수 없어요. 왜? 이 채권은 승용차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닌 빌려준 돈이니까. 이게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물건으로부터 발생해라. 되게 중요해요.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야지 유치권이 태어나요. 이걸 채권과 이 물건, 목적물과의 연관성이 있어라. 결연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 채권은 변제기에 도달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변제기라는 게 뭐예요? 채무자 입장에서 변제해야 될 시기, 돈 갚아야 할 시기. 그 얘기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주세요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즉 수리 완료, 공사 완료. 그래서 100만 원 주세요, 공사비 1억 주세요 할 수 있는 시기.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주세요 할 시기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 갚아야 할 시기. 만약에 변제기가 공사는 완료했지만 변제기가 6개월 후다. 그럴 수도 있어요. 계약에 따라. 그러면 공사는 완료해서 채권은 발생했지만 아직 변제가 6개월 후죠. 그러면 6달 될 때까지는 돈값부세 못해. 변제기가 돼야 돈값부세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아요. 이유, 돈 갚아야 할 시기에 안 갚을 때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해 있을 것. 이게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돼요. 외워야 돼, 이런 거. 자꾸 보면 이해돼요. 자, 이 점유는 법조문 봐요. 제2항. 전항의 법 규정은 유치권자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불법으로 점유를 의리시작했으면 불법 점유한 놈한테 우리 법이 권리를 줘요, 안 줘요? 안 줘. 불법 점유자한테 절대 본권 주지 않아요. 따라서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결국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라. 됐어. 그 다음 유치권의 대상, 객체. 물건이죠. 법조문이 타인의 물건이라겠죠. 자, 물건에는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죠. 그래서 유치권의 대상은 승용차, 동산도 되고 건물, 부동산도 돼요. 우리가 제한물권에서는 동산이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지상권, 토지, 생각해요. 지역권, 땅지, 토지. 전세권은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고, 거기도 부동산이 동산은 안 돼. 하지만 유치권만 부동산도 되고 동산 승용차도 되고, 또 저당권은 또 부동산만 돼. 등기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씩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땅지, 토지만, 건물 안 돼. 지상지역. 전세는 부동산, 토지 전세, 건물 전세. 부동산을 외우는 게 아니라 토지 전세도 있고 건물 전세도 있다. 이걸 하면 부동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치권은 그래서 제가 승용차를 예로 들은 거예요. 동산, 승용차도 되고 건물 공사되고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되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태어난다. 법이 정한 요건 갖췄을 때 법이 줘요.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해요. 법정 담보물권. 그래서 이게 유치권의 기본 기초예요. 기초. 자, 그럼 유치권의 목차를 보기 전에 내용 보죠. 유치권. 첫 번째 내용.
타인 물건을 점유한 자가 법 조문이에요.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수리비 주세요. 공사비 주지 할 시기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 갚아야 할 시기. 그런데 이놈이 안 줘. 그럼 돈 받을 때까지 상대방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가 인도고절. 못 줍니다. 그 권리죠. 자, 이제 가는 거예요. 목차. 유치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목차예요. 이 PPT가 화면이 가운데 있으면 저는 참 좋겠어. 그럼 여러분들 많이 볼 텐데 제가 이쪽 분 얼굴 잘 못 봐. 왜? 여기서 항상 하니까 제 고개가 이렇게 잘 가지를 않아. 왜? 생체적 현상 때문에. 그죠? 아, 여기다 좀 바꿔달라고 해. 가운데. 그러면 저 여기서 가운데 뜨면 여기서 하면 되잖아. 얼마 좋아. 근데 모든 학원 PPT가 다 왼쪽에 박아놨어. 모든 학원 그래. 우리 학원뿐만 아니에요. 저걸 살짝 틀어서 가운데다 박아두면 얼마 좋을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저는 판사를 안 해. 왜? PPT 다 박아버렸어. 판사 안 하려고. 판사 안 하려고 제가 PPT 다 박아버린 거예요. 판사를 한다는 얘기는 판사할 내용을 PPT를 안 박았으니까 판사가 들어가는 거지. 저는 판사를 일부러 안 하려고 모든 설명할 내용을 다 PPT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저는 PPT 양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교수님보다. 왜? 일부러 판사 안 하려고. 모든 가불병도 다 그랬잖아. 다른 교수는 가불병 잘 안 그래. 가불병은 판서로 해. 내용만 받고 가불병은 분필로 하거든. 근데 저는 그걸 안 하려고 가불병을 딱 그려버린 거예요. 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불병이거든 사실은. 내용은 교재에 있잖아요. 근데 가불병은 교재에 없잖아.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례형이요. 그러니까 이걸 PPT로 하니까 내가 판사를 할 일이 없지. 일부러 판사 안 하려고 내가 다 박았는데. 내용 쓴 PPT가 작업이 짧을까? 가불병 그리는 게 작업이 더 짧을까요? 가불병 그리는 게 훨씬 오래 걸려. 이게 훨씬 오래 걸려요. 내용은 쉬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버리면 되거든. 가불병 일일이 그려야 돼. 저 요즘 주말에 쉬지를 못해. 저 작년까지 PPT를 안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올해 PPT 처음이야. 지금 11월부터. 그냥 지금 이제 PPT 만들고 있어. 저는 주말마다 죽어. PPT 만드느라고 지금. 저 주말에 쉬지를 못해. 그래서 토요일 우리 마누라 죽으라게 안 놀아준다고. 저 맨날 집에서 작업해. 여러분들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있어요. PPT 만드느라고. 또 자료 만들어야지. 1월달부터 자료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저의 노력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일부러 판사 안 하려고 일부러 다 저는 PPT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판사 왜 안 하지? 그런 거 하지 마. 판사 할 걸 저는 PPT 만들어 놨으니까. 자, 기본 그림이에요. 유치권 그림이 생각하세요. 승용차 입고, 수리비 채권, 건물 공사, 공사대금 채권. 둘 다 BB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BB. 목차. 유치권의 성질 먼저 살짝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유치권이 태어나기 위한 성립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항상 소멸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건 성립 요건. 두 번째가 효력이에요. 권리 의무는 항상 중요하니까. 자, 성립 요건이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타인 소유 물건. 지금 목차 한번 좀 더 설명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담보 물건에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지. 수리비 채권, 공사비 채권. 그 다음에 돈 갚으셔야 할 시기, 변제기에 도달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 채권 모든 채권 아니에요. 전에 빌려준 돈 가지고 유치권 못 돼요. 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돼. 이게 갤런스. 그 다음 적법한 점유. 불법 점유는 안 되니까. 마지막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은 없어야 유치권은 태어나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성립 요건. 특히 채권이 있어라 점유해라. 이게 가장 중요하겠지.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채권 관련 갤런성 대법원 판례. 점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이게 이제 시험에 엄청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기초를 잡을 거고 이제 1월 달에 다 할 거예요. 성질. 법이 정한 요건 갖추면 줍니다. 계약으로 발생하지 않아. 법정 나오죠.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온 적 없어. 자, 성질 이게 나오죠. 유치권은 담보물권. 채권이 있어야 태어나고. 부정성, 수반성은 똑같은 말이에요. 넓은 의미의 부정성. 그 다음 불가분성 인정돼. 이제 불가분성 설명할 거예요. 자,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의 법조문이 있어요. 유치권자는 지채권,
전부 다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지유치권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의리 수리비 100만원, 공사비 1억 가지고 유치하고 있죠. 수용자 건물. 갑이 수리비 100만원 중 99만 9천원을 줬어. 1,000원짜리가 어디 날려버렸나 봐. 100만원 가져야 하는데 1,000원짜리가 빈대. 사장님 99만 9천원. 1,000원짜리가 없네? 99만 9천원 준 거야. 송제 주세요. 그러면 을은 1,000원. 1,000원 줄 때까지 나 못 줘. 할 수 있다. 전부 받을 때까지 전부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즉 가분이 안 돼. 내가 99% 줬으니까 99%는 권리 없애주세요. 안 돼. 가분이 안 돼요. 지채권 전부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담보물권의 힘이 미쳐요. 저당권도 똑같아요. 그래서 채권 전부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어요. 1,000원 안 줘도 안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어렵잖아요. 가분이 아니다. 불가분이야. 한자로예요. 돈 일부 갚았다고 해서 일부 소멸을 되는 게 아니야. 담보물권은. 채권 전부 다 받을 때 100만원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담보물권의 힘은 미쳐요.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 봐요. 성질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불가분성 내용 유치권이든 저당권이든 둘 다 똑같아요. 채권 전부예요. 전부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담보물권의 힘이 미치는 성질 권리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법조문 그대로 나오고 유치권은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인정된다. 맞는지 뭐. 자, 이 정도 하면 돼요. 자, 성립요건. 자, 타인 소유 물건이어야 돼. 봐요.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하고자 하는 물건이 을 거야. 을 거. 자기 소유 물건에는 유치권이 태어나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항상 지상지역 전세 유치 저당권은 남의 물건에 세 살고 남의 물건을 담보 잡는 거예요. 지 물건을 왜 살고 지 물건을 왜 세 살고 지 물건을 왜 담보 잡겠어. 다 타인 소유 물건을 제한 들어가는 거예요. 공통점. 그 자기 소유 물건에는 유치권 안 돼. 쉬워요. 됐고 채권이 있어라 변제기 도달해라. 이 채권은 반드시 점유하거니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돼. 목적의 결연성. 이게 바로 이 목적물, 물건으로부터 발생한다는 비용을 지출했을 것. 자, 이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물, 승용차에 수리가 들어갔죠? 건물에 내부 공사 들어갔죠? 신축 공사도 똑같아요. 건물을 점유하면서 여기에 비용이 들어갔을 때 결연성이 인정된다고요. 그래서 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데, 즉, 이 물건에 비용을 지출했을 때 이 요건을 갖췄다고요. 그래서 유치권이 태어나는 피담보채권은 다 비로 끝나요. 수리비, 공사비,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는 보일러 수리비라고 했어. 유익비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라고 했어, 제가. 필요비, 유익비도 다 수리비, 공사비예요. 그래서 유치권이 태어나는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비용채권이다. 비용채권. 그래서 수리비, 공사비, 필요비, 유익비 비로 끝나야 유치권이 태어납니다. 나중에 비로 안 끝나는 채권이 있어요. 그건 유치권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게 엄청나게 나와요. 나중에 하면 돼. 지금은 기초 잡아야 돼. 비용채권 이렇게. 그 다음에 적법 한점이지. 불법 주면 안 되니까. 자, 봐요. 말이 어려워요.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전속 요건이다. 아하, 이것만 안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전속 요건이다. 무슨 얘기냐? 일단 점유해야 유치권은 성립하죠. 그래서 점유는 지금 우리 성립 요건 보고 있잖아요. 점유해야 성립하니까 전단이 이해됐어. 문제는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전속 요건이다. 이 전속 요건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유치권을 유지하려면 우리 계속 점유하라는 얘기예요. 유치권을 당신이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계속 점유하세요. 이 말을 계속 점유해라. 이 말을 어렵게 점유는 유치권의 전속을 위한 요건이다. 유치권이 살아남기 위한 요건. 점유. 그러면 계속 점유하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 엎어. 혹시나 이 승용차를 도둑놈이 훔쳐갔죠. 그러면 도둑놈이 승용차 가져가 버렸으니까 을은 더 이상 점유율을 상실했지. 그러면 유치권을 소멸시켜버려요. 점유를 계속해야 돼. 따라서 누군가 도둑놈이 승용차 훔쳐간 순간 점유 상실했죠. 을은. 그러면 유치권은 법조문이에요. 소멸시켜버려. 따라서 유치권에서 점유는 생명이에요. 생명. 반드시 지휘하에 두고 있어야 돼. 누군가 도둑놈이 훔쳐간 순간 점유 상실, 유치권 소멸. 이게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다 그래요. 계속 점유할 것. 이거예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 좀 이따 엄청난 중요한 대문 판례랑 만나거든요. 자, 이 점유는 을이 봐요. 갑승용차를 수리비 못 받아서 현재 점거 중이에요. 근데 손님차가 많아서 이놈이 자리를 차지해. 손님차 한 대를 못 받게 생겼어. 자리 차지해서. 그러면 을은 선택을 하죠. 옆집한테 승용차를 잠시 맡겨요. A야, 손님 승용차 좀 보관 좀 해줘. 우리 카센터 손님차 받아야 되니까, 수리해야 되니까. 임치 계약이라고 해요. 둘치야. 위임해서 둔다. 즉 어떤 물건을 맡기는 계약을 임치 계약. 그러면 이 임치 계약은 맡기면 A가 승용차 가지는 게 아니죠. 보관만 하죠. 나중에 돌려받는 관계. 따라서 현재 승용차를 맡고 있는 A의 점유는 직접 점유. 얘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관계 있죠. 간접 점유. 즉 모든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 똑같은 점유. 따라서 을은 간접 점유로도 유치권 성립 유지하는데 아무 이상 없다 그 말이에요. 간접 점유도 포함. 세트.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똑같은 점유. 단 조심할 것. 옆집에 맡겨야 돼. 채무자 아닌 제3자요. 갑 아닌 옆집 제3자한테 맡겨야 돼. 이걸 제3자와의 점유매개인과를 통한 간접 점유만 포함돼요. 이유. 나중에 보겠지만 듣기만요. 옆집에 맡긴 게 아니라 채무자 집에 잠시 맡겨놨다. 내가 너 돌려준 거 아니야? 잠시 임치계약 썼어요. 나는 간접 점유, 너는 직접 점유야. 유치권 소멸해버려요. 즉 똑같은 임치계약을 했지만 채무자한테 점유가 승용차에 간 순간 유치권은 소멸돼버려. 그래서 제3자한테 맡겨야 돼요. 옆집. 이 그리는 거예요. 옆집에 맡게 간접 점유만 유치권 유지되는 거지. 채무자한테 점유가 간 순간 무조건 유치권 소멸. 5번 나오네요. 채무자는. 1월에 할 거예요. 1월에. 그래서 간접 점유도 똑같은 점유지만 옆집에 맡겨라. 즉 채무자 아닌 제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한 간접 점유만 된다는 거. 당연히 법조문 불법 점유로는 유치권 본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적법한 점유일 것. 불법 점유 세트. 앞으로 불법 점유 나면 스스로는 권리 취득 못해요. 세트야. 불법 점유 도둑놈이죠. 도둑놈이 취득하는 건 점유권밖에 없어.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죠. 따라서 점유권 외에 모든 본권은 불법 점유자에게 본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트. 불법 점유는 어떤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세트. 불법 점유자한테 본권, 유치권 주지 않아요. 그게 저런 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불법 점유자한테 왜 유치권 주겠어?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암기량이 확 줄어버려요. 이해가 잘 될수록 외우는 분량이 줄어들게 돼 있어. 민법은. 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무슨 말이냐? 갑이 승용차를 입고시킬 때 카센터상 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갑녀예요. 아리따운 20대 아가씨가 카센터 사장님 50대 아저씨한테 살랑살랑 애교를 부려. 사장님, 제가 혹시 수리비 100만 원쯤 나오신다는데 3일 후에 수리 완료되는 시점 제가 혹시 돈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리비 못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저 그때 승용차 써야 되거든요. 사장님, 비록 제가 수리비를 주지 못하더라도 사장님 유치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한테 승용차 좀 줘요. 그러면 제가 지방 갔다 와서 차 쓴 후에 반드시 이틀 안에 꼭 수리비 갚아드릴게요. 입고할 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선택을 해야 돼. 과연 갑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 카센터 사장님은 갑녀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아, 남자는 받아줘요. 이게 남자의 특성입니다.
애교를 부려서 살랑살랑 하면 넘어갑니다. 그게 남자의 어쩔 수 없는 성질이에요. 담보물권의 성질, 남자의 성질. 사장님은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뭐 100만 원쯤이야 설사 못 받아도 에이 이 아가씨께서 이렇게 살랑살랑 애교를 떠는데 내가 넘어가 줘야지. 100만 원 못 받아도 장사 잘 되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죠 했어. 지금 무슨 얘기냐. 이게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요.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 이건 먹혀요. 이게 먹힌다는 얘기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죠. 설사 수리비를 안 줘도 제가 유치하지 않을게요.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당사자간의 특약 먹힙니다. 다시 시험에 이게 나와.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 외워요. 유치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갑을 간의 특약은 먹힌다. 먹힌다. 유효. 이게 5번 나왔어. 배제 특약 유효라고. 먹힌다고. 제 강용어를 이해하셔야 돼. 주인 종로 먹힌다는 유효. 안 먹혀? 무효. 선생한테 적응해요. 저보고 적응을 하지 마. 그래서 먹힌다 하면 유효. 안 먹혀? 무효. 주인 주된 권리. 종놈 종된 권리. 익숙해져요. 왜? 이 말을 1년 동안 들을 거니까. 그래서 유치권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예요. 따라서 유치권이 태어나려면 이제 엎어.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은 없어야지.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립요건 5번째예요.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없어야지.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자, 이게 유치권이 태어나게 한 성립요건 5가지예요. 타인 소유 물건일 것. 가장 중요한 건 채권이 있어라, 점유해라. 이 2개예요. 채권이 있어라, 점유해라. 모든 채권 아니에요. 반드시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비용 채권일 거. 그래서 이게 기초고 이걸 토대로 이제 대부분 판례를 샥 잡을 거예요. 이제 1월, 3월 달에. 자, 성립요건. 가장 중요한 데가 여기에요. 오늘은 기초만 한 거예요. 하지만 이 기초 자체가 시험에 엄청 나오고 있어요, 지금. 타인 소유 물건입니다. 승용차도 되고 건물도 돼요. 수리비, 공사비 생각하면 동산까지 된다라는 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유치권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 승용차도 잡았구나. 건물도 잡았구나.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되는구나. 그래야 암기가 안 돼요. 이해한 거지. 자, 유치권자 지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지. 지 물건 왜 잡어? 짓고 남의 걸 잡아야지. 그렇지. 이해하는 거고. 피담보 채권이 있어라 반드시 수리 주세요 할 변제기에 도달해 있을 것. 그 2번째.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다. 맞는지 뭐 맞는지 뭐. 채권은 목적물과 결연성이 있어라. 목적물로부터 발생해라. 이게 뭐다? 바로 목적물, 이 물건에 비용을 지출했을 때 이 요건을 갖췄다고 하는 거예요. 예, 수리비, 공사비, 필요비, 유익비, 비비비 채권만 유치권이 태어나요. 딱 나중에 비채권이 아닌 건 다 유치권이 안 태어나요. 되게 쉬워요. 근데 엄청 잘 나와요. 적법 점유,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유치권이 살아남기 위한 존속 요건이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유치하고 이 물건을 계속 점유해야 된다. 따라서 여기는 없지만 좀 이따 나와요. 점유를 상실한 순간, 도둑놈이 승용차 가져간 순간 유치권은 소멸시켜버려. 좀 이따 나와요. 추가 필기할 필요 없어.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모두 똑같은 점유. 유치권 태어납니다. 단 이때 간접 점유하면 옆집에 맡겨야 돼. 옆집. 제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 옆집한테 맡겨라 그 말이에요. 그럼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불법 점유자한테 권리 주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권, 본권 같은 거 주지 않습니다. 세트예요, 세트. 마지막 5번째 요건.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없애야 돼. 그 얘기는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먹힌다. 그래서 감여을 사장님, 제가 수리비 안 줘도 유치권 행사하기 없기. 먹힌다. 그렇게 하세요. 외상이야, 외상. 외상 달란 얘기지. 먹혀요. 그래서 수리비 안 줘도 유치 이 특약에 걸리면 유치 못 합니다. 넘겨줘야 돼요. 약속했으니까.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자, 이제 효력 가요. 효력. 유치권자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고, 오늘은 딱 2개 권리 볼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유치할 권리죠. 자, 봐요.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유치할 권리는
공사비 줄 때까지 갑 당신 건물 저 못 돌려드립니다. 그거죠. 자, 나 너무 빨랐어. 이 건물에 저당권자가 있네요. 을은 유치권 행사 중. 수리비가 공사비 줄 때까지 이거 안 주니까 건물 유치 중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에 은행 저당권이 박혀 있어. 즉, 저당권자가 대출해주고 이 건물에 저당권 박아 있는 건물을 현재 유치하고 있어. 저유예요. 자, 저당권이 박혀 있는 건물을 을이 유치 중인데 저당권자는 경매로 날려버릴 수 있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려버려 이 건물을. A가 낙찰받습니다. 이 건물 낙찰받았어. 자, 이 건물을 낙찰받은 경락인 A는 가보니까 을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빨간 플랜카드를 걸어놨네. 얘는 건물 경매에 뛰어들면서 현장을 안 가봤어. 현장을 가봐야 이 건물이 누군가에 의해서 유치 중이라는 걸 알 텐데 안 가보고 덥석 문 거죠. 얘는 큰일 난 거예요. 왜 큰일 났느냐? 경락인이 지가 낙찰받은 건물 현장에 갔을 때 빨간 플랜카드로 을이 공사비 때문에 유치권 행사 중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경락인은 이 유치권자에게 내가 낙찰받았으니까 매각되고 만나면 얘 건물 됐죠? 소유권에게 한 반환 청구를 못해요. 결론은. 이후 유치권자는 물권은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절대권. 따라서 큰일 난 거요. 얘는 을이 저 유치권자예요. 저는 힘이 센 물권자예요. 나 갑한테 1억 받을 때까지 당신한테 이 건물 못 줍니다. 할 수 있다. 이게 시험나. 채무자 아닌 제3자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자는 지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이유. 이게 이유야. 물권은 힘이 세. 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이댈 수 있죠. 그래서 건물 경매에 뛰어든 사람은 반드시 현장 그 건물 가봐야 돼. 빨간 플랜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얘는 안 가봤어. 그러니까 당연하지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도 유치권자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맞는 지문. 나중에 이제 용저, 유.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경매권 봅니다. 두 번째 권리예요. 유치권자는 지채권 변제받기 위해 이 유치하는 건물을 경매로 날려버릴 수 있다. 자, 제목.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이 인정된다. 이 조문 2번, 경매권 인정된다 3번. 총 5번 나왔어. 잘 나온다는 얘기요. 5번 났다는 얘기는 엄청 나온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3번 이상은. 보통은 1번이나 2번 정도 나와요. 근데 3번 이상 나오는 애들은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3번 이상 나온 애들이 우리 시험 지문 200개 지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 그러니까 3번 이상 나온 건 제가 그래서 별 3개를 박는 거예요. 반드시 아시라고. 그놈들이 모여서 5번, 7번이 되는 거예요. 자, 유치권자는 5번 나왔으니까 반드시 해야죠. 경매권이 있습니다. 법이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 줬어, 법이. 두 번째 권리. 유치권자는 돈 줄 때까지 못 줍니다. 인도 거절 유치할 권리가 있고, 두 번째 권리가 경매 칠 수 있는 경매권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걸 볼 거예요. 자, 얘기입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 기타 다른 일반 채권자를 제껴버릴 우선 변제권은 없어. 이거 외워요. 저당권자, 전세권자는 지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죠. 하지만 유치권은 없어. 저당권과 똑같은 담보물권인데 유치권자에는 우선 변제권을 주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우선 변제권이 없는데도 경매권을 줘. 제가 얘기했죠. 우선 변제는 어디서 받는다고? 매각대금에서 받아요. 그래서 경매권을 주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자에게. 하지만 이런 우선 변제권도 없는데 경매권은 줘요. 그러면 왜 우리 민법은 우선 변제권도 없는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을 줬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을이 공사비 1억을 달라고 하니까 갑은 빌라 왕이야. 건물이 100채가 있어. 근데 이놈이 10억짜리 건물이 100채나 있는데 이놈이 공사비 1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을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너 그렇게 부자면서 왜 1억 안 주니? 재산이 100억이 넘으면서 이 나쁜 놈아 하니까 갑이 그래요. 저는요 빌라만 100채지 현금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았어. 내가 현금 만들어줄게. 현금이 없다니까. 그래서 건물 경매권을 주는 거예요. 이 경매권은 우리 경매를 날려서 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게 한 경매가 아니라 단지 현금화 시켜주게 한 경매야. 그래서 경매로 낙찰되면 다른 채권 났으면 이놈한테 가는 거예요. 돈이 낙찰대금이. 야 현금 생겼지? 빨리 줘 이러. 즉 유치권자의 경매권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단지 환가, 현금화하게 한 경매예요. 자, 환가라는 경우 이런 거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온 적도 없어. 이 일을 위해서 설명했을 뿐이야. 왜 우선 변제권도 없는데 경매권을 주느냐?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왜? 현금이 없다니까. 부동산만 있다니까. 현금화 시키기 위한 경매일 뿐이야. 경매권 인정된다. 엄청 나와요. 자, 유치권 이 전문 그대로 나와. 두 번. 유치권자는 지채권 변제 받기 유치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맞는 지문 경매권이 있어요. 외워야 돼. 법조문은. 두 번째 별 3개. 유치권자는 지채권에 대한 여기가 별 3개.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하지만 경매권은 있어요.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은 없는데도 우리 법은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은 준다고. 이유는 과로 현금화 시켜주게 한 경매일 뿐이야.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은 또 주는 거예요. 자, 소멸. 자, 갑니다. 우리 법좀 여기 나오죠.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시켜버려.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소멸한다. 자, 봐요. 승용차를 도둑놈이 가센터에서 훔쳐갔네. 이 도둑놈이 누구냐? 곽항구. 곽항구라고 아나? 개그맨? 그놈은 벤츠를 아주 좋아해요. 벤츠만 보면 도벽이 발동해. 그게 정신병이요. 벤츠만 보면 개그맨인데도 텔레비전 나왔어요. 개그맨인데도 벤츠만 보면 그냥 모고 가버려. 중고차 시장 가서 벤츠다 하고 타고 가버려. 그래서 구속당하고 그랬어. 개그맨인데도 벤츠다 하고 갖고 가버렸어. 자, 그러면 유치원이 손님 물건을 도둑놈 훔쳐갔죠. 그러면 유치권자들은 유치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유치권에 대한 물건을 청구권 들이댑니다.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 도둑놈 돌려주세요. 할 수 없다.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와 같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없어요. 없어. 왜? 점유를 상실한 순간 법조문이 유치권 소멸시켜버렸어. 자, 승용차가 도둑놈이 훔쳐갔죠. 갑은 점유를 상실했죠. 그 순간 유치권은 날아가 버려. 유치권이 없으면 유치권에 대한 물청도 태어나지 않아요.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점유를 상실한 순간 현재 유치권자, 물권자가 아니죠. 그러면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듯이 현재 유치권자가 아니니까 물권청은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와 같은 물권청 인정되지 않아요. 엄청 나와요. 이해하고 외워야 돼. 뭘 외워야 되냐? 이걸 외워야 돼. 이게 이유요. 점유를 상실한 순간 유치권이 사라져버려요. 법조문에 따라.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 또는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그래요. 아니 이놈의 법 뭐야? 판례 뭐야? 도둑놈이 길 건너편에서 손님 승용차 가지고 갔는데 내가 못 돌려받는다는 얘기야? 이게 말이 돼? 법 말이 돼? 대부분 말이 돼? 이건 판례고 저건 법이니까. 저 법을 통한 해석이니까 대부분 판례. 우리 너 말대로 말하죠. 아니 손님 승용차 받아야 나중에 돈 가져오면 돌려줄 거 아니야. 어차피 내 영역에서 이랬으니까 내가 손해배상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누가 못 돌려받는데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점유권으로 돌려받아. 유치권으로 못 돌려받는다는 거지. 당신은 점유하고 있었어요. 점유권은 무조건 있죠? 도둑놈도 본권자도 점유권이 있죠? 그럼 점유권이 침해됐으니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로 돌려받으세요. 그래서 유치권에게 반환이 안 된다는 얘기지 점유권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다. 같이 나와. 같이. 이해하고 외우고. 자, 가요. 이거 되게 잘 나와. 별 3개 할 거예요. 일단 이 조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유치권은 점유 상실한 순간 바로 소멸. 이걸 외워요. 승용차를 도둑놈이 훔쳐간 순간 의뢰 유치권은 소멸. 이렇게 사례로 얘기해야 돼. 따라서 유치권자가 도둑놈부터 승용차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 소멸해버렸죠? 유치권 X, 물청 X.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해요. 점유율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 X 났죠? 소멸했죠? 물청도 할 수 없다. X. 좀 전에 그랬듯이.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와 같은 물청은 행사할 수 없어요. 이유, 괄호. 점유율을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니까 더 이상 유치권자가 아니죠. 물권 정은 현재 물권자가 해야 돼. 근데 얘는 현재 유치권자가 아니니까. 유치권 X, 물청 X. 대신 당신은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으로 돌려받았어요. 자, 점유권은 점유를 상실한다고 해서 너 점유권 소멸하잖아요. 사실상 집에 상실하면. 그래도 얘는 점유권에 반환 청구해서 법 조문에 따라. 그래서 점유권은 비록 도둑놈이 훔쳐가서 사실상 집에 상실했지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법이 특별 규정을 둬서 할 수 있게 해놔요. 점유권으로는 비록 점유를 상실해도 점유권으로는 반환 청구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점유권은 다 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치권으로는 못 받지만 점유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별 3개, 같이 별 3개.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나와요. 같이. 됐어요. 우리 다 했어. 이제 나머지 1시간 저당권 할 거예요. 저당권. 5시까지 할 거예요. 저당권 아마 다 못 할 수도 있어요. 못 해도 5시까지 할 거예요. 더 해줘?